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봉투 모의고사 7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범금 8조. 예. 8조 범금이라고도 하고 8조법이라고도 하죠.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생명 존중, 2. 사유재산제 성립, 3. 평등사회, 4. 노동력 중시. 예. 뭐죠? 가장 거리가 먼 게 평등사회죠? 네, 평등사회. 평등사회는 언제까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백성을 위해 수령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옛적에는 백성만 있을 뿐이니 어찌 수령이 존재했을 것인가? 백성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목민, 그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관리, 수령, 목민관, 목민심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고 백성이 가난하여 이제 농사를 짓는데 현명한 제사를 쓰고 상궁을 통하도록 하여 나라 내 이익을 모조리 융통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고 걱정될 것이다. 반드시 먼 지역의 물자를 교통한 후에야 재화가 늘고 100가지 일용품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을 많이 해야 된다, 유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중상학파.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농학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다음에 나는 뭐 중상학파. 그래서 이제 가 나의 공통점은 이제 실학자들에 관련된 그런 주장입니다. 1. 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근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농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고요. 2. 가. 주로 노론 명문 출신의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술된 경험이다. 아니죠. 주로 이제 실학자들은 남인 출신들이 학자가 많습니다. 3번 서울 부근의 경기 지방에서 활약한 노련 출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자, 이것은 낙론들이고요. 아니고 4. 교조적인 조나주의 소중화 사상에 입각한 주기론이다. 뭔 말도 안 되는, 네, 전혀 생뚱맞은 보기가 나왔어요. 자, 5번에 가와 나 17, 18세기의 사회 경제 변정에 따른 사회 개혁론 중 일부다. 네, 실학자들의 주장. 그래서 정답은 네, 5번. 다음 3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과 사실과 맞지 않는 것. 이 나라의 지배층을 왕족인 대시와 귀족인 고시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발해에 관련된 거죠. 1. 이 나라의 주민 구성에서 대부분 차지한 것은 말갈인이다. 그렇습니다. 2.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그렇죠. 3번.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응시하고 때로는 신라인과 수석을 다투기도 했다. 네, 서로 다퉜죠. 4번. 몽고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몽고가 아니라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다음 글의 미주친 부분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현상을 보기 위해서 골라 묶은 것은 신라의 귀족들은 노급을 소유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며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하였다. 그 후 국가는 관리들에게 관료존이라는 토지를 주는 한편 귀족들의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전을 주어 경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제가 부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신라 하대 때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미주친 부분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거. 기억, 밑줄이 어디 그려져 있는지. 기억, 호족들이 성준학 장군으로 자처하였다. 이건 이제 9세기 때죠. 니은, 집사부 시중은 그지가 더 강화되었다. 디귿, 국학의 설립으로 국왕의 권위가 높아졌다. 리을, 육두품이 진골귀족과 연합정권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골라지는 게 신문왕 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신문왕 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신문왕 때니까 아마 요거 얘기할 것 같아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존 지급.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그리고 육두품이 진골귀족과 연합정권 형성한 적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조선 후기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1. 예종 때 예선 논쟁은 동인과 서인의 정권 다툼이다. 예종 때의
예속 논쟁이 왜 나와요? 예속 논쟁은 언제 나온 거예요? 현종 때 나온 거죠. 그리고 남인과 서인의 정권 다툼이고요. 2번 인조반정으로 인해 북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서인이죠. 3번 기사왕국으로 인해 서인은 노론과 서론으로 분열됐다.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그래서 서인들이 남인들의 처벌 문제를 가지고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지게 됐죠. 4번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집권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사왕국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도 기갑, 경기갑, 예송과 황국을 통틀어서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기갑, 경기갑 한 다음에 서인 집권, 남인 집권, 서인 집권, 남인 집권, 서인 집권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그래서 기사 황국 때의 장희빈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의 영수인 그 누가 송시열이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갔다가 저짝에 어디입니까? 제주도까지 그 유배를 갔다가 사약 먹고 죽죠. 이것이 기사왕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조선시대 통치기구 중 성격 다른 거. 1. 사원부, 2. 홍문관, 3. 사관원, 4. 승정원. 네, 3, 4.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 4죠.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고 승정원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국왕의 비서기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다음 가와 나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무기휴예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주식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이 얘기한 거죠. 이승만의 정업 발언입니다. 정업 발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다음에 나가 있군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한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김구 선생님의 발언이죠. 그래서 이승만과 굉장히 그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 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예, 둘 다 이승만이나 김구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2. 가. 상하이에서 무장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김구 선생님. 네. 3번에 나. 반민특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예, 참여하고 싶었겠죠, 김구 선생님이. 근데 암살당해서 참여하지 못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 삼균주의를 담은 건국 강령을 채택했다. 네, 그렇죠. 요 삼균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조수왕 선생님, 제가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강조 중인데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주의. 그래서 1940년대에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참 좋은 문제네요. 자, 8번. 다음은 어느 성명 또는 어느 선언의 내용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제안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4 남북공동성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에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우리가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요걸 딱 보게 되면은 요 자주적이란 말 때문에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00년도에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정답 4번. 자, 9번 문제. 한국 역대 역사서들의 편찬연대가 앞시기부터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건 뭐 제가 그 해설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뜨악하죠. 뜨악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뭐 어차피 몰라요. 자, 신집, 그 다음에 유기, 서기, 국사 이렇게 했는데 유기나 신집이나 고구려의 역사잖아요.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유기. 이게 100권이죠. 이거를 5권으로 줄인 게 신집 5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서기, 그 다음에 진흥왕의 국사. 근초고왕이 더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국사 이렇게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신집, 유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보게 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나오는데 제왕원기, 삼국사주를 요건 맞네요. 그쵸? 요건 맞아요. 삼국사기가 삼국유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왕원기 그 원나라 간섭기 때에 그죠? 그 다음에 삼국사조료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고려사, 고려사저료, 고려사라든가 고려사저료 요 순서는 맞아요. 고려사가 이제 고려사저료가 고려사를 이제 보충한 책이니까. 근데 본조 편령 강목 요건 생뚱맞게 나와 있죠. 이거 충수광 때, 고려 충수광 때 나와진 거니까 틀리고. 4번에 삼국사략, 동국통감, 해동역사, 동사강목 뭐 틀려요? 동사강목하고 해동역사가 이게 순서가 틀리죠. 해동역사는 순조 때 한치윤이, 동사강목은 정조 때 네, 안정복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6.25 전쟁 중에 휴전회담과 휴전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그냥 자세히 보이면 정답이 보입니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 소련이다. 소련 아니에요. 소련 없어요. 소련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원만 해줬죠.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소련이 유엔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네. 3번,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네. 그 다음에 4번,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1번. 다음과 관련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하였습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명분의 중요성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창왕을 신우 신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도 놓지 않고 왕에 놓으려면 이제 본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전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례 1 볼게요. 기록하는 방법은 한서, 후한서 및 원서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말들을 적었다. 무릇 종이나 폐하나 태자, 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그때 부르던 그대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조선 초반기에 썼던 바로 뭡니까?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1.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를 서술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삼국사기고요. 2.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민족적 역사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다. 네, 대표적인 고려의 역사책이 이제 삼국유사가 있죠. 3번, 사림의 문화의식을 반영한 조나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죠. 여가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소중화의 역사로 파악하였다. 이게 뭐 고려 초반에 이 사림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이거 고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믿습니다. 4번,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려사를 자주적 사관의 일면도 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초반기 때의 신진사대부들이 세웠던 조선이란 나라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려사가 기술이 되었죠. 정답 4번. 자, 12번. 다음은 고려의 군사조직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군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앙군인데 이 군이 친위부대예요. 그러면 6개의 부대, 이 6위는 국경,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수도방어, 궁성방어, 이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풀 수 있어요. 금호의 경찰 업무, 2 천호의 의장 업무, 3 간문의 구강 호위. 바로 틀렸잖아요. 호위는 누가 한다고요? 호위는 2군이 하는 거예요. 2군 친위군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좌우 신호 흥위위 개경수비. 네, 그러니까 6위 위자 들어가는 이 6위는 국경, 수도, 궁성 이런 거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고려시대 어사대는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불리면서 왕과 고위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역하면서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대간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대간이 뭐 그냥 따지는 거죠. 뭐 1. 관리의 임명과 법령 개폐 시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졌다. 그렇죠. 2. 군사기밀과 왕명충납을 담당하며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적 역할을 하였다.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가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잖아요. 그리고 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예, 군사기밀과 왕명충납 하는 거. 중추원이네, 중추원. 그죠? 중추원.
그 다음에 3번 육부를 두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다. 육부를 두고 상수성이네요. 2군 6위의 책임자로 국방을 담당하였다. 2군 6위의 책임자로 국방을, 이거 국방 담당하는 장군들, 상장군, 대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4번. 고려의 대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어라. 대간. 중소문화성 소속의 낭사와 어사대 관리로 구성되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관리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었다. 네. 탄핵권도 있었죠. 뭐 따지는 거니까. 네. 관리의 임명이나 법률의 개폐 등에 서경하는 권한, 전하 이런 법을 만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권의 전제적 행사에 제약을 가한다. 왕권 견제. 다네요.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자, 15번. 다음은 개항 이후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한 내용의 일부다.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나라에 돌아오도록 할 것, 각도의 환상 제도를 영원히 없앨 것,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거느게 할 것. 딱 아시죠? 바로 뭡니까? 1884년도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이 사건의 주역들은 사회적으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네. 2. 구식군인들이 정보 차별도의에 불만을 품고 개혁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모군란이죠? 요건 이모군란. 3. 서울 상인과 빈민들은 이 사건을 일으킨 정치 세력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무슨 적극적인 지지 안 보내요. 네. 일본 세력이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지지 안 보내죠. 4번. 이 사건 이후 일본의 강요로 조선과 청 사이에 텐진 조약이 맺어졌다. 조선과 청 사이가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 조약이 맺어졌죠. 정답 1번. 다음 16번. 다음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이 남긴 글의 일부다. 그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군주는 천명 대행자이지만 천명과 천심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군주가 자기의 임무와 책임인 인정을 저버리면, 인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버려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 천명이 바뀌고 천신, 천명이 바뀌면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조선 경국전에 정도전이 나온 거죠. 1. 군주는 천명의 대행자로서 통치보다는 제사적 기능이 우선적이다. 무슨 제사적인 재정일치예요? 아니죠. 2. 군주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왕권 강화가 절대적이다. 왕권 강화를 주장한 게 아니죠. 정도전은 뭐를 주장한 거예요? 신권을 주장합니다. 신권. 3. 유교적 도덕 정치를 바탕으로 민본적 정치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왕도 정치. 4. 왕은 백성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 정답은 3번. 자, 17번. 아래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이 아닌 것. 이 정부는 조국 군대와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아. 다 이 얘기 나오면 누군지 알으셔야 돼요. 경제 설장의 성장이죠. 성장. 예, 경제 성장에 모든 힘을 쏟은 경제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었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하해야 하였다. 누굴까요? 박정희죠? 네, 박정희입니다. 한중수교, 중국하고 수교했어요. 박정희 때? 아니죠. 노태우 때죠.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은 88년도에 대통령이 됐죠? 그죠? 88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냉전이 붕괴가 됐어요. 냉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게 외교가 바로 뭐였어요? 북방 외교예요. 공산주의 국가도 수교를 합니다. 중국, 소련 뭐 이런 국가.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2. 한일협정. 네. 65년도에. 3. 유신헌법 개정 72년도. 4. 남북적 시자회담. 네, 이것도 전부 다 박정희 때의 일이죠. 정답은 1번. 18번. 발해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대조영은 처음엔 진국이라고 했다가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 봉해진 다음에 발해라고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2.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732년에서 733년 전쟁 이후로 신라와 교류하지 않았다. 건국 직후에는 초반기 때는 여러분들 신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왕 때 신라도가 건설되면서 신라하고 사신도 교환하고 친하게 지냈죠. 예, 틀렸습니다. 3번. 발해 도성에서 발견된 정해 공주의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무덤 구조와 닮았다. 네, 정해 공주
공주가 2명 있는데 문왕에게 정해가 있고 정효가 있죠. 정해 가나다라 순으로 할 때 뭐가 더 많아요? 여가 요보다 더 먼저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의 양씨, 얘는 당나라 양씨. 기억이 디귿보다 더 먼저 나오니까 네, 맞는 얘기. 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3번. 발해 도성에서 발견된 정해 공주 무덤은 굴실 돌발 무덤으로 요거 아까 했던 거고. 4. 발해 경제는 목축과 수렵이 발달하고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벼농사도 지었다. 네,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다음은 조선 후기 농업 경영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가로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로안에 들어갈 용어. 기역은 본래 엄격히 금인지에 왔는데 요즘 소민들이 농사를 게을리하고 이익을 탐하여 니은을 행함에 그 형세가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여러 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으니 모두 금하기 어렵습니다. 비변사 등록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거 맨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에 어마어마하게 번져나서 크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양법이 모내기법이고 견종법은 밭, 이랑, 고랑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박법은 직접 이제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박법을 안 하고 이양법을 했다. 정답 2번. 자, 20번. 해방 이후에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방 이후. 1. 1950년대에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민층의 부담은 경감되고 지주층은 불리해졌다. 1950년대에 한 거예요. 1949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0년대의 시행으로 농민층의 부담은 경과되고 지주층은 불리해졌다. 이거 농민층도 불리하고요. 이게 지주층도 불리했어요. 왜 그러냐면 농민층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른 내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증서가 있잖아요. 이 증서를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많은 정책이에요. 2번. 196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경제개발 계획, 대외 의존도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맞는 얘기인데, 대외 의존도라는 것은 바로 수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출. 우리는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이른바 뭐예요? 가공무역이에요. 가공무역.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예,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원료도 없으니까 수입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 70년대에는 8.3 조치를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중화공업을 추진했다. 그렇죠. 60년대에는 아무래도 경공업 위주로, 기간산업 위주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이라든가 이런 중화공업. 그런데 8.3 조치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8.3 조치는 기업들이 사채를 갑니다. 사채. 이 사채 이자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사채를 굉장히 싸게 그리고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8.3 조치입니다. 기업활동이 위축이 안 되도록. 자, 4번. 80년대에는 3저 현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되었다. 3저 현상이 있었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 이것 때문에 노동운동이 위축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죠. 노동운동이 엄청나게 이 당시에 올라갔습니다. 80년대에 이른바 노동조합, 노조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막 하게 되면 빨갱이라고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87년도에 6월 항쟁 이후에 노조가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8회를 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